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적 감염자는 8,300만 명에 달했고 미국 내 사망자 수만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부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앞장서왔던 정치인 저지시티의 윤여태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위 전역의 12개 공간과 출장소에서 재외선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대선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각 인선을 속속 발표하며 취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인사회 역시 멈춰섰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날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4만 7,373명 늘어난 2,036만 4,614명, 사망자는 2,049명이 늘어 35만 2,8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599명이 늘어 1,012만 2,123명, 사망자는 110명이 늘어 37,97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126명이 늘어나 48만 6,978명, 사망자는 82명이 늘어 19,191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45명이 늘어 18만 5,708명, 사망자는 31명이 늘어 5,9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누적 감염자는 8,300만 명에 달했고 미국 내 사망자 수만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화 이후 최초의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코로나19는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전에도 사스가 있었지만 사스는 아시아에 머물렀을 뿐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인의 여행지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8,298만 3천만 명, 사망자는 180만 9,748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고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공식 보고한 것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후 석 달여가 지난 3월 11일 WHO는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진원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고 프랑스와 영국도 무방비였습니다. 대서양을 넘어 미국도 덮치면서 코로나19는 2월 15일 미국에도 상륙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방임에 가까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미 전역으로 퍼졌고 미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양상을 보이자 각국이 봉쇄 정책을 취했고 봉쇄 정책은 효과를 보이는 듯했지만 경제 문제로 봉쇄를 느슨하게 하고 겨울을 맞으며 코로나19는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류는 역사 이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북부 뉴저지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앞장서왔던 정치인 저지시티의 윤여태 시의원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나비 넥타이가 시그니처였던 윤 의원을 기리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정치인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이 지난 4월 코로나19 투병 중 끝내 숨졌습니다. 3월 24일부터 저지시티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윤 의원은 4월 6일 낮 12시 20분께 별세했습니다.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윤여태 의원이 코로나19 투병 중 숨졌다며 가슴이 찢어질 만큼 슬프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윤여태 의원은 주류 사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한인 정치인이자 한인 사회 현안 해결에 가장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었습니다.
뉴저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저지시티 시장 후보로 주목받아온 동시에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뛰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윤희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저지시티 시의회에 서한을 보내 애도의 뜻을 밝혔고 필머피 주지사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크리스 정 팰리세이즈팍 시장은 윤희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며 추모 메시지를 전했고 시민참여센터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등도 추모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윤희원의 장례식은 유가족만 참여한 가운데 저지시티 맥래핑 장의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미 전역의 12개 공간과 출장소에서 재외선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총 40개국 65개 공간에서 투표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55개국과 91개 재외공간의 재외선거 사무 중단을 결정해 뉴욕 지역 재외선거는 결국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뉴욕 일원에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물리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사무 중단 결정이 나온 곳은 미국의 경우 주미 대사관, 주 뉴욕 총영사관 등 12개 공간으로 결국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이번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는 4858명이 참여해 투표율 23.8%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한편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LA와 뉴욕 등 미국 지역을 비롯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와 캐나다 토론토 등 14개 국가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외선거 우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올해는 주요 대선 이슈로 부상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주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인종차별 문제는 주요 대선 이슈로 부상할 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수개월 동안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계기는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40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애원하는데도 백인 경찰이 거의 9분 동안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결국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대중의 뜨거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노한 군중은 거리로 나섰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2월 23일에는 조깅 중이던 20대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백인들이 총격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3월 13일에는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 와중에 총을 맞고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등 흑인 사망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점도 시위 불길을 당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근절 메시지를 듣지 않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백악관 앞에서 진행되던 평화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군 상징을 위대한 역사적 유물로 보존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수주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상 처음으로 흑인 인도계 여성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는 흑인 등 유색인종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진 대선은 여러모로 역사의 기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사전투표 열기가 표출됐고 역대 최다 득표 승리와 역대 최다 득표 패배라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각 인선을 속속 발표하며 취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4년 만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본래의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 등이 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동맹을 저버리는 등 미국 일방주의를 택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기존의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을 포위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추수감사절 기자회견에서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일상을 되찾고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던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와해된 미국의 국제적 연대를 바로잡고 동맹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이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의 지향점도 비슷합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부자 증세와 공공의료보험 강화,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탄생했습니다. 한인 당선인 중 가장 먼저 승리 소식을 전한 건 뉴저지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재선에 도전한 앤디 킴 의원입니다. 앤디 킴 의원은 득표율 55%로 43.9% 득표에 그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태생 한국계 이민 2세인 김 의원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현역이었던 공화당 소속 톰 메가더 의원을 이기고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 연방의회에 입성한 뒤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감독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김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오바마 케어 폐지에 앞장섰다며 보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3명의 한국계 연방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메릴린 스트링랜드는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베스 도글리오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는 타코마 시의원에 거쳐 시장이 되면서 정치적 포부를 키워왔습니다.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 공화당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미셸 박스틸은 한인단체들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오렌지 카운티 주정부의 세금 결정위원회 위원을 거쳤습니다.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는 영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영킴 당선인은 2018년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아픔을 딛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인 사회 역시 멈춰섰고 모두가 한 해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뉴욕 일원은 지난 3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락다운 결정이 내려지면서 2달여 동안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이나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렌트비는 물론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식당, 네일, 미용 등에 종사하는 많은 한인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한인사회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인사회 지원에 나선 곳은 20일 희망재단. 재단은 지난 4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에게 1인당 $500씩 지원에 나섰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600여 개인과 단체에 재단 기금 21만 불과 기부금 17만 불 등 총 38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도 사랑 나눔 캠페인으로 한인들을 지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350여 명의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지금까지 1,600여 가정에 총 124만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10불, 20불을 기부한 개인부터 많게는 50만 달러를 후원한 기업까지
한인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그 외에도 민권센터는 뉴욕과 뉴저지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 한인들을 지원했고 KCS, KCC, 가정상담소와 퀸즈 YWCA 그리고 다수의 종교기관도 어려운 이웃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 재판부는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을 중단하라는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결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다음 심리는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때까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행정명령과는 상관없이 식당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앞서 지난달 LA 카운티 정부는 식당의 야외 영업을 금지했으며 이에 대해 가주 요식업협회 측은 카운티 보건국을 상대로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는 야외 영업 금지 명령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의 행정명령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74명 추가돼 총 사망자 수가 10,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매년 새해 전야 파티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이 전야 파티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바다주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내일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 파티에 14,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돼 슈퍼 전파 사건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바다주 직업안전위생국 OSHA는 파티를 열지 못하도록 퍼밋 발부를 거부했지만 라스베가스 시가 특별 사용 허가증을 허락하면서 행사 개최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예년과 달리 행사에는 길거리 퍼포먼스와 라이브 쇼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은 행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번질 경우 지역 병원들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어 행사에 참석 인원을 50%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9,000건 줄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고 전문가 전망치 83만 5천 건을 상당폭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22만 건으로 감소해 시장 전망치 537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가 한인 노숙자들의 쉘터 구입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 나눔의 집에 성금 $2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사랑과 진리교회 이경복 전도사는 뉴욕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교회를 대표해 성금을 전달하며 팬데믹 경제 위기와 신체, 정신적 질병으로 오갈 데 없는 한인 노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담임 목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됐다가 지난해 28년 만에 출소한 남성이 필라델피아 시정부로부터 98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49세 체스터 홀맨은 지난 1991년 한인 유학생 호태정 씨의 살해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홀맨 씨의 계속되는 무죄 주장에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당시 증인들이 경찰과 검찰의 압박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홀맨 씨는 지난해 8월 풀려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뉴욕주 공립대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이 내년 봄 학기부터 재개됩니다. 29일 뉴욕주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했던 엑셀시어 스칼라십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공지하고 신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 가구 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면 가능하고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500달러의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는 적은 양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